쿵쿵쿵. 고요한 새벽의 장막을 찢는 소리에 박정욱은 깊은 잠에서 끌어올려졌다. 꿈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흐릿한 의식 너머로 소리는 지묘하게 이어졌다. 지진이라도 난 것인가. 낡은 침대 프레임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 했다. 정욱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협탁이 시계를 더듬었다. 새벽 4시 17분.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오직 현관문을 때리는 저 소리만이 살아 날뛰고 있었다. 여사님. 박정욱 여사님.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1층에 사는 청년 장민석의 것이었다. 평소에 예의 바른 톤이 아니었다.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제발요. 절박하게 흔들리는 음성이 정옥의 잠을 완전히 몰아냈다.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민석의 목소리에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정옥은 본능적으로 옷장으로 향했다.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평소 외출할 때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지갑과 휴대폰, 돋보기 안경. 늘 들어있던 것들이다. 왜 이 가방을 챙겨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저 문 밖의 절규가 그녀의 몸을 움직이게 할 뿐이었다. 쿵, 쿵. 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소리가 정옥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관으로 다가서자 차가운 금속 문을 통해 바깥의 냉기와 함께 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전해져 왔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잠금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주한 것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린 민석의 얼굴이었다. 여사님, 빨리요. 민석은 정옥의 팔을 잡아 끌며 다짜고짜 계단 쪽으로 향했다. 정옥이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이었다. 등 뒤에서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집 안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쨍그랑. 등 뒤에서 울린 파열음에 정옥의 몸이 굳었다. 평생의 온기가 담긴 익숙한 공간이 낯선 소음으로 침범당하는 순간이었다. 뒤를 돌아보려는 그녀의 어깨를 민석이 다급하게 붙잡았다. 안 돼요, 여사님. 보지 마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공포로 잔뜩 쉬어 있었다. 그는 정옥의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계단으로 향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비상등이 위태롭게 깜박이며 두 사람의 겁에 질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속에는 먼지와 정체 모를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석 학생, 대체 무슨 일인가? 설명이라도 허거. 숨이 턱까지 차오른 정옥이 묻자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재촉할 뿐이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창밖이 1단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의 말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생한 공포는 그 자체로 설득력을 가졌다. 몇몇 이웃들이 잠옷 바람으로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모두의 얼굴에는 정옥과 민석이 느끼는 것과 같은 종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였다. 건물 전체가 비명처럼 울리는 듯한 기묘한 진동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왔다. 천장에서 먼지 가루가 후두둑 떨어지고 벽면에 가느다란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이 공간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공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한 끝에 겨우 1층에 다다랐다. 민석이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젖혔다. 흡.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침내 지옥 같던 건물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을 멈췄다. 하지만 바깥 풍경은 상상과 전혀 달랐다. 비명이나 사이렌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도시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증발해 있었다. 가로등마저 꺼진 거리 위로 기이하고 서늘한 빛을 내는 무언가가 밤하늘을 잠식하고 있었다. 기이한 빛이 내리쬐는 비현실적인 풍경 속에서 정옥의 머릿속은 도리어 가장 현실적인 기억으로 채워졌다. 무너져 내린 집,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 아이러니하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결과였다. 불과 며칠 전의 대화가 귀를 맴돌았다.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찾아온 아들 내외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선명했다. 어머님, 그냥 이 집 팔고 편하게 요양원 가요. 시설 좋은 데로 알아봤어요. 우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웃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들은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늙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닌 낡은 다세대 주택 너머의 보상금에 대한 탐욕이 어른거렸다. 그들은 정옥의 삶을, 추억을 쉬이 정리하려 했다. 그 순간 정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굽은 등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집은 내 전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버지와 땀 흘려 장만한 첫 집이고 너를 낳아 기른 곳이야. 벽지 한 장, 삐걱거리는 마루 하나에도 내 젊음, 내 눈물, 내 웃음이 새겨져 있어. 너희는 돈으로 보이겠지만 나에겐 이게 내 삶 그 자체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들에게 정옥의 말은 그저 낡은 집에 대한 노인의 고집으로만 들렸을 터였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정옥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서 밤하늘의 기이한 빛을 올려다보았다. 결국 집은 사라졌다. 그들의 뜻대로.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자식들의 탐욕이 아닌 정체 모를 재앙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지금, 정옥은 기묘한 패배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듯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벗어나 인근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고 나서야 민석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정옥이 겪은 혼란의 조각들을 전혀 다른 그림으로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여사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민석은 가쁜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늘의 기이한 빛을 등진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실 저는 건축 안전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동시에 재개발 지역의 강제 철거를 막는 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고요. 정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이웃 청년이 아니었다. 그가 이곳에 살았던 것도 자신에게 여사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던 것도 모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용역 깡패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불법 철거와 방화 가능성 그들은 끝까지 버티는 알박기 세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정옥에게로 향했다. 여사님 댁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다녀간 그날 이후로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밤마다 창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예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정옥의 머릿속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과 현관문을 부수던 정체 모를 소리, 그리고 민석의 고백이 하나로 합쳐졌다. 탐욕이 불러온 인재.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은 피를 나눈 자식들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고 지냈던 이웃 청년이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민석의 고백은 굳게 닫혀있던 정옥의 기억의 빗장을 부수었다. 수상한 사람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히자 잊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애써 외면했던 장면 하나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그날 오후였다. 창문 너머로 아들 내외를 배웅하던 정옥은 골목 모퉁이에서 그들이 낯선 사내들과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들은 딱딱한 서류를 흔들며 무어라 말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정옥이 있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싸늘한 시선을 마주한 순간 정옥은 저도 모르게 커튼 뒤로 몸을 숨겼었다. 그때는 그저 재개발 관련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들의 어색한 웃음은 비굴함이었고 며느리의 시선은 경고였다. 그들은 브로커 혹은 민석이 말한 용역 깡패들과 한패였던 것이다. 설마 나를 쫓아내기 위해? 그 생각에 다다른 순간 정옥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내쫓으려는 자식과 버티려는 늙은 어미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조직적인 범죄의 하수인이 되어 어머니의 목숨과 삶을 담보로 돈을 거래한 추악한 현실이었다. 밤하늘에 기이한 빛도 건물을 집어삼킨 정체 모를 재앙도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오히려 희미해졌다. 가장 믿었던 혈육이 등 뒤에 꽂은 칼날만큼 차갑고 잔인한 것은 세상에 없었다. 가장 깊은 배신감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정옥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였고 체념을 밀어내는 의지였다. 자식들에게 내쫓겨 정체 모를 재앙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대로 주저앉아 늙은 피해자로 남을 수는 없었다. 그런 정옥의 변화를 읽기라도 한 듯 곁을 지키고 있던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사님,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나눈 계약서, 통화기록 뭐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활동가의 확신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정옥에게 그것은 너무나 막막한 이야기였다. 늙고 힘없는 자신이 거대한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 자식의 죄를 직접 파헤쳐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잠시 망설임이 그녀를 스쳤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어머니를 버렸다. 아니, 어머니의 삶을 돈과 맞바꾸려 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들을 자식으로 품고 있을 이유도, 그들 앞에서 약한 피해자로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하게 떨리던 손끝이 어느새 굳게 멈춰 있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짓밟힌 내 집, 내 인생을 이대로 뺏길 수는 없어. 내 삶을 내가 지켜야지. 그녀의 마른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단단했다. 민석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반짝였다. 그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사님. 제가 끝까지 겠습니다. 새벽의 기이한 빛 아래 늙은 여인과 젊은 청년은 그렇게 같은 적을 향해 마주 섰다. 도망이 아닌 저항의 시작이었다. 민석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정옥의 머릿속은 불현듯 아득한 과거로 향했다. 따스한 봄날 고사리 갔던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던 기억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던 아이. 제 손가락을 꽉 쥔 그 작은 온기에 정옥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아프면 감싸 안으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었다. 그 손이 세월이 흘러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나지막한 독백이 터져 나왔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들 뒤에 있던 탐욕스러운 자들의 얼굴이 겹쳐지며 심장을 찔렀다. 함께 쌓아온 세월과 믿음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곧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슬픔과 배신감에 잠식당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었다. 이 감정 또한 싸움의 일부였다. 그래. 배신도 받아들이마. 하지만 무너지진 않아. 정옥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식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기억은 이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야 했다.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꺾이지 않는 투지를 채워 넣었다. 슬픔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했다. 아들의 배신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이유를 선명하게 새겨주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다음 날 민석은 동이 트자마자 밖으로 나섰다. 그가 돌아온 것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후였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아낸 자의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노트북과 외장 하드를 꺼내 정옥 앞에 놓았다. 찾았습니다, 여사님. 편의점 CCTV였어요. 제가 미리 위치를 파악해뒀었죠. 주인 아저씨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민석이 노트북 화면에 띄운 것은 어젯밤 새벽의 기록이었다. 희미한 적외선 화면 속 익숙한 대문이 보였다. 잠시 후 검은 옷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내 두 명이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의 손에는 누가 봐도 선명한 붉은색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담벼락 밑으로 무언가를 쏟아붓고 있었다. 바로 그 직후 하늘에서 기이한 빛이 터져 나오고 화면은 노이즈로 뒤덮였다. 정옥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역시 이건 사고가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방화. 고의적인 범죄. 하늘의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이건 꼬리일 뿐이에요. 지금 신고하면 저 용역들만 잡혀가고 배후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그리고 그 뒤에 브로커와 건설사까지 뿌리째 뽑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나눈 계약서 같은 건 말입니다. 민석의 눈빛은 이성적이고 차가웠다. 정옥은 그의 말에 담긴 현실의 무게를 깨달았다. 섣부른 신고는 오히려 뱀을 깨워 도망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정옥은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두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혹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증거가 쥐어졌다. 밤은 길고 고되었다. 노트북 화면 속 불길의 기억과 아들의 배신이 교차하며 정옥을 괴롭혔다. 민석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거대한 조직과 어쩌면 공권력까지 등에 업었을지 모를 상대를 늙은 여인과 젊은 학생 단둘이서 맞서야 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었다.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재앙이 덮쳤던 그 새벽과는 다른 희망의 빛깔을 머금은 여명이었다. 정옥은 뜬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이 하나둘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은 결국 빛에 자리를 내어주고 밤은 언젠가 아침을 맞이한다. 당연한 이치가 새삼스레 가슴에 박혔다. 정옥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굳은 결의가 차갑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순리대로 조용히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던 불의에 더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맞설 차례다. 나지막한 읊조림에 밤새 고민에 잠겨있던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밤사이 굳어진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물들었다. 새벽이 밝아오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사님. 그 말에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새로운 날의 첫 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